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9월입니다. 자기소개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 문콘튜브에서도 자기소개서를 쓰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팁을 조금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팁들은 다 저희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므로 너무 과신하셔도 안 되고 그저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나의 3년이라는 아주 긴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어필하고 싶은 나의 학교 생활, 나의 능력, 나의 장점들을 잘 선별하고 그것들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잘 어우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소개서를 쓰기에 앞서서 3년간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나의 학교 생활 중에서 꼭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 꼭 어필하고 싶은 나의 장점과 능력들을 뽑아냈고 그것을 몇 가지의 키워드로 함축시켰습니다. 그래서 제 생기부를 보면 저는 미술사학을 공부하는 동아리를 했었고 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유독 독서 활동량이 많았기 때문에 첫 번째 키워드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조별 활동할 때마다 조장을 했었고 또 학생회 임원 활동에 대한 그 생기부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두 번째 키워드는 팀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국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교양책인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고 발표를 했다거나 아니면 한국 지리 시간에 사회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을 토대로 소논문을 썼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융합해서 뭔가를 제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필하고 싶어서 마지막 키워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뭐든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키워드들이 잘 어필될 수 있는,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는 학과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서를 쓰고 싶은 학과들의 공식 홈페이지들을 정말 닳도록 읽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특히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는 인문학이라던가 학제간 융합교육이라는 키워드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 키워드들이 제가 앞서 정리했던 생기부를 정리했던 그 키워드들과 일치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의 생기부로 좀 어필할 수 있겠다, 좀 먹힐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와 다른 고등학교 생활을 하셨을 테니까 어필하고 싶은 부분도 다를 것이고 같은 학과 홈페이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R이나 게임 산업에 관심이 많던 친구들은 학과 홈페이지를 볼 때 인터랙티브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술관이나 큐레이터 쪽에 관심이 많던 친구들은 예술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테마파크 산업, 전시 기획 이런 쪽에 조금 더 눈길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을 잘 돌아보고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이 학과에 먹혀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하는 시간을 충분히 길게 가져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시간이 참 막막하기도 하고 어렵겠지만 이렇게 고민했던 시간만큼 분명히 자기소개서를 쓰는 밑바탕이 되어줄 거기 때문에 너무 막막해 하지 말고 충분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학과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저는 공식 홈페이지를 약간 벗어나서 종합강의 시간표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종합강의 시간표에는 우리가 앞선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봤던 학과의 커리큘럼에 있는 그 수업들에 대한 강의 계획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 강의 계획서는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이 직접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은 이런 학생들을 수업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수업을 배우면 이런 능력들이 키워질 수 있구나 하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면접 준비를 하고 자소서를 쓸 때 그 강의 계획서를 보니까 유독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은 참 팀 프로젝트를 좋아하시고 이렇게 새롭고 엉뚱한 그 아이디어를 내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소서를 쓸 때 그리고 면접을 갔을 때도 저는 팀 프로젝트 아주 좋아하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기획을 하는 걸 아주 즐깁니다 라는 걸 저의 그런 면을 어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보고 간다면 스스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는데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출 전에 반드시 맞춤법 검사기를 한 번씩은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맞춤법을 좀 잘 지키는 편이어서 뭐 그렇게 많이 걸릴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띄어쓰기를 제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말할 때 쓰는 구어체 문장을 그대로 글에 쓴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좀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출하기 전에 한 번씩은 맞춤법 검사기를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색다르고 특별했던 문화 콘텐츠 활동들을 자기소개서에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색다름과 특별함은 입학사정관 분들께서도 호기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말해요. 예를 들면 제가 썼던 내용들 중에 스푼이라는 라디오 플랫폼에서 피아노 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도 하고 제가 직접 작곡했던 노래나 피아노 커버 영상들을 이제 게시했던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그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쓰니까 저희 학교 입학사정관 분들도 그렇고 다른 학교 입학사정관 분들도 그렇고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호기심을 갖고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활동만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색다름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자기소개서에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교 커리큘럼을 살펴보는 건데요. 문화 콘텐츠 학과더라도 학교마다 다 커리큘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보면서 대략적인 자소서의 윤곽도 잡을 수 있고 문화 콘텐츠 학과가 어떤 학과이고 어떤 공부를 하는 건지 조금 더 잘 알고 가면 나중에 입학 사정관 분들이 볼 때도 이 친구는 우리 학과에 적합한 인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기소개서에 저는 이런 커리큘럼에 이런 활동들을 대학교에 들어가서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어필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전반적으로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생활기록부를 여러 번 읽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는 우선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여러 번 읽다 보면 내가 이때 이런 활동을 했었지 하면서 대략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넣을 소재들도 뽑기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 활동들은 비교적 간결하게 그리고 내 생각은 길게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생활기록부에 이미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대략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그걸 또 두 번 쓰면 그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는 좀 짧게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 정도로만 쓰고 그리고 그 뒤에는 내가 이런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느꼈고 또 향후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쓰면 이제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담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 보편적인 팁 첫 번째는 생기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소서에 어떠한 활동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형광펜 4개를 준비해서 자소서 항목별로 넣을 수 있는 활동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예를 들어 첫 번째 항목에는 노란색, 두 번째 항목에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두면 소재 찾기도 쉽고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깔끔한 문장 만들기입니다. 자소서는 입학사정관이 몇천 명의 글을 읽는다는 전제하에 써야 해요. 과도한 미사여구나 접속사 또는 저는 이라는 글을 써서 문장을 더럽히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다 내가 한 활동이고 저는 이라는 말을 써서 글자 수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미사여구는 읽는 사람에게 약간 글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고 담백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팁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나 문장을 쓰는 것은 내가 볼 때도 어렵고 읽는 이가 볼 때도 어렵게 느껴져요. 우리는 어차피 다 고등학생이고
많아봐야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장을 쓰기보다는 나도 이해할 수 있고 보는 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장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객관적으로 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나의 소중한 활동이고 경험들이지만 제3자가 그거를 봤을 때는 내가 느끼는 것보다 쉽게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활동을 했고 저런 활동을 했고 구구절절 호소문을 쓰기보다는 내가 이러한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서 어떤 점을 느꼈고 배웠고 앞으로는 어떤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식의 그런 문장 요소를 구성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만 객관적으로 담고 나머지는 나의 생각과 발전한 점 등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문항의 의도 파악하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친구들이나 후배들의 자소서를 첨삭해주면서 많이 느낀 건데요. 문항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소서 1번 문항 같은 것은 무조건 나의 공부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활동이라도 나의 학습에 영향을 줬거나 나의 미래에 영향을 줬던 활동을 쓰고 거기에 대해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을 쓰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오답 노트라든지 본인의 공부 방법만 적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구분해서 왜 굳이 이 항목을 주고 이 항목을 쓰라고 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글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무 여러 사람에게 첨삭받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러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다 보니까 저의 주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3명 정도까지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자소서는 내가 써야 하는 글이고 면접에 가서도 내가 쓴 글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소화할 문장이어야 하므로 내가 중심을 잡고 쓸 수 있을 정도로만 조언을 구하고 첨삭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 콘텐츠에 한정된 팁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자신의 진로와 맞는 활동을 잘 찾아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문화 콘텐츠 학과는 진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특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입시할 때는 기획자가 되고 싶다고 썼는데 기획자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연 기획자면 내가 공연을 기획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싶은지 또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공연을 기획하고 싶은지 정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활동을 찾아서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콘텐츠에 대한 열정 보여주기예요. 내가 만약에 생활기록부에 쓰여진 활동이 적다면 자소서에서라도 문화 콘텐츠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되게 사소한 활동이라도 문화 콘텐츠와 연관돼 있다면 좋습니다. 저는 우선 문화 콘텐츠 학과만의 특수적인 팁 2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팁은 4번 질문과 관련된 팁인데요. 건국대학교 자기소개서 4번 질문 같은 경우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서술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말 그냥 노력한 과정을 활동 위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문콘과 관련된 나의 생각을 써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가 아닐 때 했던 활동들을 기반으로 어떠한 진로나 목표를 갖게 되었고 그게 자연스럽게 문화 콘텐츠 학과의 지원 동기가 돼서 문콘에 들어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이룰 것인가까지 적어주면 4번 질문을 잘 대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는 어떠한 콘텐츠에 관심이 많고 흥미가 많다 또는 고등학교 때 이러한 콘텐츠 제작 경험이 있다 이런 걸 많이 어필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문화 콘텐츠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커다란 주제는 바로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책을 읽고 한 경험이 있다든가 인문학 관련으로 한 활동이 있다면 그러한 인문학 관련적인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많이 녹여내시는 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 쓸 때 좋은 보편적인 팁들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별로 조금 다른데 질문이 총 4개나 3개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저는 이 각각의 질문에 들어가는 활동들이 자기소개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맥락으로 묶여 있거나 뭐 연결이 되는 활동들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만 했지 저도 실제로 그러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 선생님들이나 자소서 관련 강의를 들을 때 그런 식으로 뭐 하나의 주제가 있다거나 하나의 맥락이 있으면 좋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이거는 그냥 있으면 좋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아, 나 다 끊겨 있는데 어떡하지? 막 그렇게까지 입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생활기록부 활동을 기반으로 그걸 자기소개서에 쓰실 텐데 여기서 어떠한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있던 활동을 그대로 자기소개서에 들고 와서 3-4줄씩 쓰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기록부는 정말 단순히 활동만이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종이이고 자기소개서는 이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위주로 많이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그냥 중요한 거는 자기 생각과 느낌이라는 거, 이거를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생활기록부에 한 줄만 들어가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엄청 많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고등학교 때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기 세특 막 이만큼 준비해서 가는데 실제로 생활기록부에는 이만큼 적어주시는 선생님이 분명 계시거든요.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거를 자기소개서에서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기록부에 이만큼 들어갔는데 한 줄 들어갔는데 자기소개서 이만큼 풀 수 있다는 거니까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좀 흥미로운 방향으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생활기록부는 정말 활동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자기소개서에는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간 자기 이야기를 쓰는 그러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팁은 여러 사람의 첨삭을 받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막 3-4명씩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소개서 좀 봐주세요 라고 했을 때 4분 다 관점이 다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선생님 말도 듣고 이 선생님 말도 들으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자소서가 쓰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어떤 걸 따라가야 되지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부모님 정도랑 학교 선생님 2분 정도, 그래서 2-3분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기본적인 건데 미사여구를 많이 안 쓰는 게 좋겠죠, 당연히. 미사여구라는 게 예를 들어서 되게 의미 있는 경험, 뭐 심도 있는 토론, 이러한 단어들인데요. 평가자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의미 있는 경험이 뭔데 심도 있는 토론을 뭐 했는데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너가 정말 어떠한 활동했고 거기서 뭘 느꼈냐가 중요한 건데 그냥 의미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면 평가자들이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미사여구는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학교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를 하라는 거예요.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고 또 학과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 학과가 원하는 인재상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많이 도움이 되겠죠? 뭐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거를 참고를 해서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문콘튜브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고 질의응답 피드에 질문 댓글 남겨주시면 9월 20일부터 29일 사이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답변해드릴 예정입니다. 입시, 학교생활 등등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입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